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주말 아침입니다. 코로나도 주식도 답답하네. 삼천선 위협받는 코스피. 그래서 다음 주 증시 전망에 대한 기사 부분인데요. 증시를 잇누르는 악재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2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시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신흥국 증시를 탈출하고 있다. 경기 둔화와 유동성 축소라는 조정 요인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기에 당분간 만만치 않은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경기 모멘텀의 피크아웃 전환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테이퍼링 신호가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아래로 눌렀다. 미국과 중국의 소비 지표가 꺾이고 있고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은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 아무튼 어저께 나온 부분 쪽에서는 델타 변이에 대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약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여기에 19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리스크가 또 나왔다.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를 16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유동성 축소 우려를 자극했고 빅테크 규제 수단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승인하며 국내 시장에 타격을 가해서 우리 어저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더 급락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재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진단하면서도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기는 어려워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끌어내린 테이퍼링으로 인한 유동성 둔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업황 우려 등이 한두 달 안에 반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의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테이퍼링의 개시 시점과 속도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화돼 나와야 시장 안정에 보탬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연초부터 노출된 재료이기에 조기 시행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달 26일에서 28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테이퍼링의 시계가 앞당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 주가 레벨은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3050선에서의 추격 매도는 실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준다면 시장의 불안정성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26일 우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델타 변이 확산에 지금 계속 2,000명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약간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언론 기사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하튼 당분간의 큰 반등은 어렵다는 일단 전반적인 내용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올 4분기에 명운이 달렸다. 네, 3, 4분기죠. 오는 4분기는 셀트리온이 국내 최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진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임상 실험을 통해 그간 발목을 잡았던 효능 논란은 일단은 씻어냈던 부분이었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투약 경험을 확보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선 백신을 통한 방역 체계가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치료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죠. 따라서 셀트리온의 향후 어떻게 치료제 시장에 안착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과 공급 계약을 맺고 선점한 모양새로 경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죠. 그죠?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레키로나주 글로벌 3상이어 투약 연령대 넓히기 도전. 지난 11일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허가 변경을 신청했죠. 12세 이상 소아나 성인인 경증 환자에게도 레키로나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게 주된 취지죠. 12세 이상. 성인 개인적으로 한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 기사에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12세 이상에 대한 임상 결과 그 약간 자료 부분은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상 3상 결과 이제 뭐 아무튼 수천 명 진행했던 부분이었죠. 그 중에 워낙 이제 유효성, 안정성이 좋은 부분이라서 12세 이상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였으만 레키로나를 투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죠. 60세 이상 고령자,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 환자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1,500명 정도 우리 레키로나주 약간 처방했죠. 셀트리온이 요구하는 것처럼 12세 이상 소아부터 허용된다면 치료제의 활용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셀트리온은 지난 6월 글로벌 임상 3상 실험에서 한국, 미국, 스페인 등 13개 국가의 환자 1,315명에게 레키로나주를 투여했다. 임상 결과 레키로나를 투여받은 환자군에서 70% 정도 중증 악화율이 감소했고요. 이 중 고위험 환자끼리 비교하는 투약군과 위약군의 중증 악화율 차이는 72%까지 벌어졌죠. 또 증상이 개선되는데 소요 시간 역시 레키로나는 9.3일, 위약군은 14일에서 4.7일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영국의 소트로비밥이 선두라고 합니다. 미 정부 경구용 몰루피라비를 선구매하고 있고요. 레키로나주는 임상 2상까지는 코로나19 치료 효능이 타사 제품에 많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3상에서 그걸 다 입증했죠. 임상 3상에서 모든 걸 입증했습니다. 유효성, 안전성. 그러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남았다. 레키로나주는 현재 한국과 파키스탄에 공급 중이고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두 곳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확보한 상태다.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약간 롤링 리뷰 단계 부분이죠.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를 받았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레키로나주를 처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부분이고요. 한편 영국 약간 GSK는 소트로비밥은 공급 계약까지 나아갔다. 지난 5일 GSK와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 유럽연합 쪽에 22만 도즈 공급했죠. EU 집행위원회와 체결했죠. 긴급 사용 승인도 미국,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레키로나주보다 많은 상황이고요. 소트로비밥은 중증 및 사망 위험을 85%까지 낮추는 등 치료 효능도 높으면서 상용화까지 가장 근접한 제품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소트로비밥의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이다. 말 그대로 코미디 쇼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는 4분기에서 경구용 치료제도 나오는 부분이고, 돌파 감염의 백신 무력화. 이제는 치료제가 답. 말 그대로 이제는 치료제가 답입니다. 정권 시장에서는 올 4분기가 코로나19 치료제 시장
에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기점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과 폭넓은 환자군에서 부작용이 없음을 입증해 최대한 많은 시장에 진출하는 게 올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지수 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레키로나주 허가를 진행 중이며 유럽 허가는 10월경으로 예상한다. 레키로나주의 유럽 진출, 판매 국가 확대가 향후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여하튼 이제는 치료제가 정답이라는 부분입니다. 치료제가 정답. 네, 감사합니다.